요즘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다가오는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6월 2일 실시되는 캘리포니아 주 전체 직접 예비 선거를 앞두고 우리 한인 유권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오늘도 스티브 황부 장로님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장로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좀 시간이 부족해서 캘리포니아 예비선거 이야기 나누다가 방송이 마무리됐거든요. 네. 저도 지난주 유권자 정보 안내 책자서를 좀 받아서 이렇게 오늘 영문 한글로 된 거 2개를 다 가져왔습니다. 2권을 가져왔는데 한번 쭉 전체적으로 한번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 주지사 선거 후보가 무려 후보가 61명, 61명이나 되더라고요. 네. 네. 한번 쭉 보셨나요, 장로님? 그들 직업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죠. 네. 뭐 이렇게 retired plumber도 있고, 네. real estate agent도 있고, 네. 별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여자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예, 네. 예. 그리고 뭐 사업가도 계시고. 이렇게 많은 후보들 중에서 저희가 과연 누구를 투표를 해야 할까? 예.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6월달에 있는 선거는 우리가 예비 선거라고 그러죠. 네. primary. 한국에는 예비 선거 제도가 없죠. 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출마하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출마해서 주지사 선거에 몇 명이라고 했죠? 61명. 61명이 네. 출마를 해서 캘리포니아에서 그러나 결선에 누가 가느냐의 선택은 정당의 리더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네. 유권자들이 선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100명이 출마해도 200명이 출마해도 누구든지 출마하고 싶으면은 요건만 주어져 있는 그것만 충족하면은 네. 누구든지 투표용지에 주지사 후보로 이름을 올릴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더 나온 한국과 비교해 보면은 한국은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번에도 지방선거가 있지만은 정당마다 그 정당 안에는 몇 사람이 누가 출마할 수 있고 누구는 출마하면 안 되고 하는 공천이라는 제도가 있죠. 네. 그래서 정당이 공천을 해서 출마하고 싶어도 출마를 못하는 그 정당으로는 출마하지 못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저는 그것을 굉장히 비민주적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미국의 한국 정치의 상당 부분이 그런 공천 제도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부정부패도 그런 이유로 좀 생기는 것 같은. 그리고 당선이 있죠. 되어도 네. 그 사람들이 눈치를 보는 것은 국민이 아니고 다음번 내가 출마할 때 재선에 출마할 때 그렇죠. 나에게 공천을 줄 사람 네. 누가 나에게 공천을 줄 것인가 그 사람의 눈치를 보는데 이렇게 많은 눈치를 보게 되죠. 네. 그래서 제가 미국 와서 보면서 미국 정치와 한국 정치를 비교해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프라이머리와 한국의 공천 제도. 네. 제가 선출직에 있을 때 오래전 얘기지만은 당시 한 정당의 리더십들이 다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이제 LA 한인타운에 있는 식당의 한 뒷방에서 그 한인 정치인들과 같이 이제 둘러앉아서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예비 선거와 한국의 공천제도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한국은 지금 현재 너무나 이렇게 정당의 중앙 정당에 있어서 그들의 몇 명이 정당 안에는 몇 명의 리더들이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놓아주기를 쉽지 싫어하죠. 네. 미국은 정당이 있지만은 정당의 공천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네. nationwide national committee 리퍼블리칸 파티도 있고 공화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national committee가 있죠. 그리고 주별로도 있고 카운티별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은 주로 필요하면 후보자를 발굴하거나 혹은 제일 중요한 일은 이렇게 선거 자금을 모금하는 네. 그런 일을 하거든요. 네. 공천하는 일을 하지 않고 카운티 차원에서는 필요하면은 이제 엔도스멘트를 해주기도 하지만은 같은 정당에 여러 후보가 나오게 되면은 아예 엔도스멘트를 아예 하지는 않죠. 네. 그래서 서로 유권자가 이 프라이머리 일렉션을 통해서 선택하도록 하는 이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참 어떻게 60몇 명이 주지사에 출마해가지고
그말 우표 이 투표지를 받아보면은 정신이 없게 그래서 무질서한 것 같아 보이지만은 네. 사실은 한국의 그런 공천제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민주적이다. 예, 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그러면 저희는 이 분들 중에 어떤 분을 선택해야 될지 이런 판단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판단의 기준이.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그리고 네. 앞으로 몇 주 동안 그리고 또 본선이 가까워지면은 본선 가까워질 때 그것에 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네. 어떤 후보를 선택을 해야 되냐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네. 필요하면은 여러분들이 전혀 관심이 없었고 모르셨다면은 교육도 해드리는 네. 그런 방송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도 아마 제 생각에는 얘기가 끝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나 시작은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한 표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정말 그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 네. 대통령도 한 표고 내가 가진 한 표도 똑같다는 한 표라는 것. 맞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왕이 없고 영원한 권력자가 없다. 그래서 대통령 한 표, 내 한 표가 똑같은 한 표라는 거. 네. 저는 이런 관점에서 봤습니다. 보건방송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달란트 비율을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1달란트 받은 자가 나는 땅에 묻어놨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네. 그러면서 내쫓았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 미국을 건국한 250년 전에 미국을 세운 건국 아버지들, 파운딩 파더들의 생각은 그들은 기독교인들이었고 성경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새로 세우는 이 나라는 이 미국의 권력은 리더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있다. 그리고 국민들은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그들의 권력을 위임할 한시적으로 위임할 2년이든지 4년이든지 위임할 사람에게 투표를 해서 선출을 시켜서 그 사람에게 국민의 권력을 위임해주는 빌려주는 한시적으로 그것이다 그거든요. 그런데 네. 하나님께서 이런 권력을 주셨는데 투표를 주셨는 그 투표권을 주셨는데 이것을 나는 관심 없어. 나는 투표 안 할래. 혹은 나는 시간이 없어. 이래서 안 한다면은 그거는 무책임한 일이다. 네. 나는 그래서 꾸지람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게으른 종아라고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네. 우리의 한 표 한 표가 너무나 이 상황이 내가 내 한 표로는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네. 내 한 표 한 표가 를 행사할 때 포기하지 않고 행사할 때 그것들이 모여서 이렇게 변화가 올 수 있다.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균형이 깨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막막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 보건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만이라도 열심히 유권자 등록을 하고 열심히 제대로 투표를 한다면은 충분히 이 캘리포니아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은 제가 지난 5년 동안 방송을 하지 않았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직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마 유권자 등록이 아닐까 싶은데요. 5월 18일이 정식 마감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도 뭐 조건부 유권자 등록이라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선거 당일 투표소에 직접 가셔서 등록과 투표를 동시에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제일 먼저 유권자 등록을 좀 먼저 하시면 좋겠고요. 사실 그동안 저도 이 책자를 좀 받아봤는데 항상 뒷부분만 좀 중점적으로 보고 앞에 부분을 사실 저는 이번에 좀 아주 자세하게 좀 한번 살펴보게 되었는데 한 가지 좀 의문이 생겼습니다, 장로님. 예. 실제로 선거 방법에 대해서 좀 읽어보다 보니까요. 꽤나 좀 모르겠어요. 허술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이 투표인데 굉장히 좀 어떤 이렇게 좀 확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좀 굉장히 좀 부정 투표나 이중 투표 뭐 이런 위험성이 다분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어떤가요? 예, 캘리포니아가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권자 등록은 굉장히 하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투표 당일날도 선거 당일날까지도 유권자 등록을 물론 유권자 등록 마감일이 있긴 하지만은 그것을 놓쳤다 하더라도 선거 당일도 가서 임시로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를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유권자 등록이 유효가 되면은 그 표가 인정이 되는 그런 네. 과정이 있으니까
내가 투표를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은 유권자 등록은 굉장히 쉽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 부정 투표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 50개 주가 미국에 있지만은 그들 가운데 어떤 주들은 자꾸 유권자 등록을 쉽고 허술하게 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고 네. 어떤 주들은 이 한 표 한 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유권자 등록을 굉장히 좀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네. 확실히 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쓰는 주들이 있습니다. 네. 그 차이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차이입니다. 아.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유권자 등록하기가 굉장히 쉽고 예를 들어서 그 운전면허증 DMV에 가서 그 운전면허증 신청을 할 때 신청서를 통해서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는데 네. 그 안에 보면은 당신은 미국 시민권자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네라고 대답하면은 확인 절차 없이 유권자 등록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네. 제가 볼 때 그 우편 투표도 지금 이제 팬데믹이라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것을 핑계로 해서 과거에는 그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현장 투표를 갈 수 없던 그러니까 현장 투표가 우선이었고 그게 주였는데 어떠한 이유로 질병이든지 어떠한 이유로 현장 투표를 할 수 없는 분들만을 예외를 해서 그분들에게만 이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였는데 팬데믹이라는 핑계를 들면서 모든 그 등록된 유권자들에게 우편 투표지를 보내거든요. 네. 근데 그 유권자 그 명단이 늘 정확한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뭐 이사 가신 분도 계시고 그 여러 가지 이유로 모든 유권자들에게 보내진 그 우편 투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 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 투표용지를 투표지를 모아서 이렇게 투표를 누군가 하는 그리고 그 봉투에 끝봉투에 서명을 하게 돼 있는데 네. 서명 사인을 verify하는 체크하는 그런 과정도 거치지 않는 이제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네. 굉장히 부정적인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지금 전국적으로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공화당에서는 모든 그 유권자들의 시민권 그 여부를 이 중앙 정부와 그 페더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와 확인할 수 있는 체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자 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그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투표를 할 때도 투표하시는 유권자의 신분증 확인을 필수로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반대를 하고 있고 공화당이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그 한 표 한 표가 대통령 한 표, 내 한 표 똑같은 한 표인데 그 네. 귀중한 한 표를 확인하고 이 사람이 투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시민권자인가 하는 확인 그리고 투표를 하는 사람이 실제로 그 사람인지 확인을 하는 작업 이런 네. 작업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주장하는 정당이 옳은 것인지 그것을 꼭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정당이 옳은 것인지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참 우편 투표가 대세라고 듣기는 했는데 편리함도 편리하죠. 있지만 네. 또 그리고 이런 일부 투표하셔야 됩니다. 네,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선거 때마다 나오는 얘기지만은 어떤 분들은 나는 투표를 3번 했어, 난 투표를 2번 했어, 너는 몇 번 했니? 이런 식의 대화가 그 실제로 이제 녹음이 돼서 네. 나오기도 하고 그만큼 그 투표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허술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 또 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죠. 한국에서 저희 옛날에 이 참정권에 대해서 배울 때 정말 이 뭐 비밀 투표를 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듣다가 이 미국의 이런 시스템을 보니까 참 약간의 괴리감도 느껴지고요. 좀 투표가 이래서 되나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그 좌측에 있는 정당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계속 이제 투표를 좀 허술하다는 표현을 쓰시기도 하시는데 쉽게 하는 이제 네. 그런 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좀 투표 한 표 한 표를 귀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좀 신중하게 하자 하는 네. 그런 이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투표할 때 현장에서 그 투표자의 그 신분을 확인하는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하는 얘기는 그 못 사는 빈민청에 있는 분들은 신분증을 가질 수도 없다.
그런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까 네. 그분들은 왜 우리가 그걸 못하냐?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그 이유로 인해서 그런 핑계를 냈지만은 정작 본인들은 아니 뭐 이렇게 하다못해 이 리콜 스토어에 가지고 술을 살 때도 신분증을 보여줘야 되고, 그렇죠. 예? 어떤 행사에 들어갈 때도 신분증을 보여줘야 되고, 민주당 전당대회 할 때도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중요한 그 귀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신분증 확인을 본인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한 번 투표한 사람인지 세 번, 네 번 투표한 사람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정당은 그것이 네. 정말 민주주의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수호하려고 하는 정당인지 아닌지는 네.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이렇게 후보자들의 광고를 이제 홍보물을 이렇게 보면은요. 단순히 자기 자랑 위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아무래도 자기 PR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으리라 생각은 하는데 이렇게 과거 투표 기록이나 후원금 출처 같은 이런 객관적인 정보 같은 걸 확인할 수 있는 혹시 뭐 사이트라든가 정보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 후보를 좀 믿을 만하다. 이런 신뢰감을 받을 수 있는 정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예, 어떤 한 곳에서 정확하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의 선택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다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좀 힘든 일이고 그러나 네. 이제 여러 단체들이나 여러 이제 방법을 통해서 추천하는 후보들을 우리 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들은 이런 후보들입니다라는 네. 그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제 유권자들이 보내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후보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이 출마할 때 어떤 분들은 진정이 내가 내 커뮤니티의 이웃을 위해서 혹은 이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네. 내가 가진 모든 실력과 내가 가진 경력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봉사하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출마한 사람과 어떤 사람은 이번을 통해서 내 이름을 좀 알려보겠다. 혹은 나를 자랑해 보겠다. 혹은 스스로의 어떤 부족함을 느껴서 그런 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잘못된 그런 이유로 출마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제 캠페인 컨설턴을 하는 정치 컨설턴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네. 그들이 경험한 후보들은 별의별 후보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돈을 재정적으로 돈을 성공하고 난 후에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 출마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구분하는데 굉장히 좀 힘든 일이 있죠. 그래서 캠페인 선거 때마다 이렇게 여러 캠페인을 통해서 이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우리는 공화당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혹은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입니다. 혹은 경찰 노조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은 이런 후보들입니다라는 그런 오픈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전혀 그 단체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비슷한 이미지를 주면서 후보들에게서 돈을 받고 돈을 준 후보들의 이름을 실어주는, 그래서 경찰들은 이런 후보들을 추천합니다. 혹은 소방관들은 이런 후보들을 추천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선거 때마다 그런 메일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네. 보면은 처음에는 위에는 앞에 보면 크게 Republicans 혹은 Democrats 그래가지고 마치 공화당 정당에서 이 후보들을 지지하는 것 같이 그런 명단을 만들어서 이제 그게 다 이제 장사입니다. 네. 그래서 또 선거 장사 얘기를 좀 하자면은 한인들 가운데 갑자기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없다가 특히 목사님들 가운데 출마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선거 때가 되면은 자꾸 이제 와서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거 때마다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선거 장사를 하는 사람들, 이 캠페인 컨설턴이라든지 혹은 이제 선거 때마다 나오는 후보들의 인쇄물이라든지 밖에 붙이는 yard sign이라든지 그런 사인들을 제작해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 이렇게 사람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네. 당신 출마해야 돼. 출마하면은 정말 이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좋은 뜻을 순진한 분들 가운데서는 좋은 뜻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혹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정치적인 좀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신데 네. 선거 때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활동을 하죠. 그래서 후보들에게 이제 후보들을 부추겨서 혹은 후보가 될 만한 사람을 부추겨서 후보가 되도록 하는 네.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가는데 이렇게
투표를 어떻게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제가 네. 지금 이 방송을 하는 목표는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의 모든 이제 그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투표하는 그 기준이 다르실 텐데 네. 그러나 제가 조금이라도 그 판단할 수 있는 약간의 기준이라도 제가 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우선은 이제 그 60몇 명의 그 주지사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선거 때마다 이 후보들의 이름의 순서가 어떻게 정해지느냐? 모르겠죠. 네. 이 많은 순서, 이 61명이 되는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하셨을까요? 등록한 순서대로 가는 건가요? 아니요. 캘리포니아에서 있는 모든 선거에 적용되는 네. 방법이 매번 선거를 앞두고 주 정부에서 이것을 이제 그 알파벳 영어 알파벳 A, B, C, D, E, F, G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무작위로 돌려서 순서를 정합니다. 순서를 정해서 그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후보자의 이름을 스펠링을 따라서 이렇게 정합니다. 네. 예,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명단 중에서 제일 첫 번에 나오는 후보와 이렇게 좀 유리한 위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연구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에 대해 이 후보를 출마하면은 굉장히 그런데 관심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 투표지에 그 후보들의 명단이 결정될 적에도 되기 전에도 굉장히 사람들이 그 후보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 그런 그분들이 연구한 조사해 본 그 조사에 의하면은 명단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름이 가장 제일 유리하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어딜 것 같아요? 두 번째일까요? 제일 마지막. 제일 마지막이 제가 유리해요?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이렇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61명이 나오면은 한 번에 이렇게 처음에 우리가 한번 쭉 훑어보죠. 네. 쭉 훑어보는데 아이 모르겠어. 그러면은 애는 모르겠다. 그냥 1번 제일 처음에 나온 사람을 찍기도 네. 하고 네. 혹은 명단을 쭉 읽다가 다 끝까지 다 가도 모르겠으면은 네. 에이 마지막 사람 그냥 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큰 차이는 아니지만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네. 후보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명단이 나오면은 그 투표지가 나오면은 내 이름이 어디 있는가 에 네. 관심을 많이 가지죠. 그래서 네. 굉장히 그 close 일렉션에서는 약간의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제 그런 점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저는 정당을 먼저 좀 확인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정치에 관심이 있는 거죠. 네. 그만큼도 관심이 없는 사람은 투표는 하긴 해야겠는데 투표는 하고는 싶은데 네. 그 정도까지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그런 경우는 약간이지만은 네. 제일 첫 번째 찍거나 제일 마지막에 찍거나 혹은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찍거나 제일 마지막은 좀 특이했다. 저는 제일 마지막은 사실 생각을 제일 불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쭉 읽어 나가다가 끝까지 다 왔는데 뭐 다 똑같아. 그러면 마지막을 찍어버리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쭉 가다 처음에 첫 번에 찍어버리겠어. 네. 혹은 끝까지 다 갔다가 모르겠어. 처음으로 가자. 네. 그렇게 하시는 분 계시고. 아무래도 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저는 또 라스네임이 한국분은 없나 한번 또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사실은 제가 오늘의 시간이 없지만 한번 네. 얘기하고 싶은데 네. 우리가 한국 한인 후보에게 찍어야 되는 게 무슨 일리가 있느냐 이제 네. 그런 것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후보가 과연 흑인인지 백인인지 한인인지 히스패닉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지 혹은 네. 그 사람들이 그 하고 사는 일이 무엇이며 그들의 가치관이 무엇이며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그런 것도 한번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우선 그 주지사 선거를 오늘 한번 얘기해 보죠. 주지사 네. 선거 60몇 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60몇 명 중에서 고화당 후보가 혹시 몇 명입니까? 한 12명? 제가 볼 때는 12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예. 그리고 민주당 후보가 한 20명. 그러니까 이제 많습니다. 네. 현직이 없기 때문에 그 뉴섬 주지사는 텀아웃기 때문에 출마를 할 수 없죠. 네. 그럴 경우는 그 민주당 후보가 굉장히 더 공화당에 비해서 후보가 많아지는 이유는 캘리포니아는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그 주이기 때문에 네.
당선될 가능성이 민주당 후보들이 좀 많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후보들은 어차피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들이 더 훨씬 숫자가 더 많죠. 제가 볼 때는 아마 2배 이상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여러분께서 이제 그 이름들 밑에 있는 말 보면은 정당이 있고 그다음에 그 자신의 그 이렇게 전 직업인가요? 밸리드 데지네이션이라고 그 직업이라든지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타이틀을 붙여놓습니다. 이것도 이제 역시 주정부에서 이제 허가를 받고 이렇게 허락이 된 상황에서 이제 올려놓는 것인데 보면은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그 직업들 이런 것들을 적어놓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I'm a father, 네. mother 뭐 이런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네네. 대부분에 보면은 이게 보면은 이제 어떤 분은 father 해놓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렇지. 그런 분들은 그 당선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냥 그렇죠. 한번 그 이 주지사 선거 투표지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놓는 하나의 역사로 생각하는 그 자체의 의미를 두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당선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선호 정당도 없고 그냥 아버지라고 하신 분도 계시네요. 예, 그리고 정당도 뭐 별의별 정당도 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제 이 프라이머리 일렉션은 결선에 출전 그 나갈 그 두 명의 탑 투 상위 두 명의 후보를 이제 결정하는 이제 선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전에는 말씀드린 대로 공화당과 민주당을 이렇게 나누어서 그래서 공화당 한 명, 민주당 한 명 이렇게 이제 결선에 갔는데 캘리포니아가 얼마 전부터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바꾸어서 정당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1등, 2등 하면은 결선에 가도록 그것은 이제 민주당이 자신이 있는 거죠.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렇죠. 예선을 통해서 1등, 2등은 무조건 그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선 하나마나 결국은 민주당 사람이 주지사가 된다. 네. 이제 이런 생각이겠죠. 그런데 이번 선거에는 그 조금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네.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많이 아시지만은 이 여론조사 지금까지 쭉 이 지루어진 그 주지사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은 1, 2등을 지금 현재 공화당 소속이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이 민주당 후보들 중에서 유력 후보들이 한 4-5명이 그 밑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은 민주당에서 그 주저앉았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고민은 그거죠. 이 유력 후보 민주당 유력 후보가 이렇게 여러 명이 출마하면은 표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예선에서 1, 2등을 공화당이 하게 되면은 공화당 후보 둘이가 결선에 11월 달 선거에 출마하게 되면 결국은 공화당 그 주지사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민주당은 그런 고민이 있고 그래서 그러면은 나는 캘리포니아가 지금까지 일당 정부로서 캘리포니아에서 민주당이 해온 정책을 볼 때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그들의 정책에 동의할 수가 없어. 네. 나는 민주당 공화당 후보에게 조금 힘을 주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은 저와 같이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제 공화당 후보를 찾게 되겠죠. 네. 보면은 공화당 후보가 12명이 출마했지만은 그 가운데 2명이 이제 1, 2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티브 힐튼 그리고 체드 비앙코. 네. 체드 비앙코는 그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보안관입니다. 셰리프입니다. 그분은 좀 그 캘리포니아 내에서는 상당히 좀 유명하신 분이죠. 네.